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요, 반찬을 좀 먹을 때, 요거 먹으면 내가 조금 건강하게 좀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반찬들 있죠. 네네. 뭐 있으세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제철이니까 네. 제철 나물들이나 나물들. 예. 네. 아니면 요즘에 꽃게도 제철이죠? 아우, 그렇죠. 제가 어제 네. 그 꽃게 먹었잖아요. 그런 거 제철 맞습니다. 음식들이죠. 제철 네. 음식들이 가장 좋은데, 네. 우리가 반찬을 하다 보면은요, 장수 반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수 식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정말 특별하게 밥도둑 장수 반찬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첫 번째 장수 식재료는 바로 열무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열무가요, 뭐 열무 물김치, 열무 겉절이, 열무 김치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저는 오늘 이 열무 가지고 된장 나물을 만들어서 뭐 비빔밥에도 올려 먹고 밥에도 그냥 올려 먹도록 이렇게 맛있겠다. 후뚜루마뚜루 다 드실 수 있도록 네. 만들 거고요. 열무가 이렇게 싱싱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새 열무가요. 이게 굉장히 뻣뻣할 것 같잖아요. 네. 여릿여릿하면서도 굉장히 달고 싱싱합니다. 이 열무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또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기 때문에 열무는 제철에 꼭 드셔주셔야만 하는 우리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이 열무는요, 일단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보통 열무 그러면 한 단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열무가 한 단에 한 1.2kg에서 1.5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만 쫙 덜어내서 나물을 만듭니다. 네. 나물을 만들 때 일단은 이 앞부분에 있는 요거 무는 좀 잘라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무를 잘라내야지 나중에 열무김치 할 때 요 무를 조금 더 넣어서 우리가 시원하게 깍두기처럼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열무는요, 억센줄기는 좀 떼어내서 뭐 말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요새 열무는 너무 야들야들해가지고 떼어낼 게 없어요. 그냥 다 쓰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앞에 무가 참 귀엽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땡글땡글하니. 땡글땡글하고 그쵸? 예. 자꾸.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줘야 되는데 아직 물이 안 끄니까 네. 저는 다른 거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 열무를 이제 된장나물에 무칠 때 같이 무치면 좋은 식재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잔멸치 또는 밥새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건어물하고 같이 버무려 드리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밥새우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밥새우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 정도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가 뺐으니까 요거를 조금 볶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새우를 좀 볶아주세요. 밥새우가 뭐지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새우가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서 요거 그냥 우리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요거 밥새우 조금 건강하게 밥 위에다가 좀 올려서 비벼 먹어라 하시면서 좀 주실 때도 있고요. 네. 요거 그냥 간장조림 같은 거 할 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자조림 할 때, 두부조림 할 때 이렇게 밥새우 올려 드시면 훨씬 더 건강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너무 센 불에서 볶아주시면 이 밥새우가 탈 수가 있으니까 처음은 센 불로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는 약한 불에서 이렇게 좀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그 볶으면서 이제 좀 스며들어 있는 잡내를 좀 날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밥새우가 워낙 고소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를 이제 어디에다 두느냐 조금 식혀야 되겠죠. 아무래도 된장 나물이니까 나물에다가 밥새우를 같이 하려면 요 밥새우가 살짝 식은 상태로 식어야죠. 들어가야지 훨씬 더 고소한 맛도 많이 나고 뜨거운 기운이 없어서 나물이 금방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요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물이 좀 끓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쌀뜨물이에요. 쌀뜨물. 쌀뜨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머님들이 열무를 많이 손으로 만지면 풋내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맹물에다 하는 것보다는 쌀뜨물에다가 데치는 게 좋은데 데칠 때 소금을 조금 넣어서 데치면 훨씬 더 파랗게 잘 데쳐지겠죠. 네.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넣습니다.
자, 예인 씨, 네. 이거 그냥 푹 담글까요? 아유,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때 순서가 있어요. 네. 어머. 잎을 먼저 넣으면 안 돼요. 네. 너무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네, 네. 줄기 먼저. 맞습니다. 네. 줄기부터 이렇게 해서 참 기다려야죠. 잘했어요. 아, 아는 거 나오니까 그냥 너무 자신 있게. 신이 나죠, 막. 자, 이렇게 해서 잎보다는 줄기가 먼저 담가지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네. 근데 불은 센 불로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요. 쌀뜨물이기 때문에 조금 뿌옇죠. 네네. 그리고 아랫 부분에 있는 이 줄기가 조금 스며들어서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좀 데쳐질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이렇게 구겨 넣고 눌러주고. 위쪽에 있는 잎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한번 항상 보면 데칠 때 그 소금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네. 초록초록이 돼야지 되니까 아무래도 좀 싱그럽게 데쳐지라고 이렇게 좀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금치나 쑥갓이나 뭐 이런 것들은 데칠 때 시간을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죠. 근데 열무 같은 경우에는 요 데칠 때 요렇게 들어봤을 때 손으로 딱 눌러봤을 때 열무가 이렇게 넣어지는 게 있어요. 손톱이. 네네. 근데 이건 아직 안 들어가요.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나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좀 데쳐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요새 열무 비빔밥 많이 잡수시잖아요. 열무 비빔밥 드실 때도 요 나물로 해서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물론 김치에서 발효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렇게 데침을 해서 된장 나물로 해가지고 밥에 올려서 비빔밥이나 아니면 열무밥도 있어요. 이렇게 데친 다음에 쫑쫑쫑쫑 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밥 지을 때 뜸들일 때 딱 집어넣는데 네. 요거는 예인 씨는 못 하겠네요. 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밥솥에다 하는 밥이 아니라 냄비밥이나 솥밥에다가 해야 아. 되거든요. 네. 자, 일단 요렇게 좀 준비가 다 됐어요. 건질게요. 네. 열무 한 단 사놓으면 이렇게 나물도 하고 그리고 또 열무김치 해놓으면 나중에 그 비빔국수 위에 아. 그거 너무 맛있거든요. 아주 맛있죠. 사가사. 비빔밥도 그렇고. 너무 맛있죠.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무를 다 데쳤어요. 데쳤으면 찬물로 얼른 집어넣어서 열기를 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초록초록하기 위해서 소금 넣었잖아요. 근데 오래도록 열기를 하게 되면 누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열무가 맛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넣어주세요. 찬물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건져서 건져서 한 번 더. 찬물에 한 번 더 헹구셔야 돼요. 네. 그래야 완전히 열기가 빼지는데 요때 한번 저희가 주의할 게 뭐냐 하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열기가 금방 빠지기 때문에 바로 건져서 찬물에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열무는 이게 좀 두께감이 있어서요. 한참 이렇게 열기를 물 안에서 좀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다른 한번 판으로 더. 가서 요거를 또 해서 빼주세요. 네. 아우 저거 엄청 뜨거울 건데 아. 선생님.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네. 찬물에 헹궜잖아요. 네. 아우 팔팔 끓는 물에서 나와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만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그랬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금치나 뭐 다른 쑥갓 같은 경우에는 데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쫑쫑쫑쫑 썰어서 바로 어떻게 해요? 묻혀주면 되죠? 네. 네. 근데 이 열무는 두께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해서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포크 다 있으시죠? 아, 쭉쭉 제가 찢으시다. 예전에 그렇게 시래기 말씀드렸을 때 시래기를 부드럽게 먹으려면 포크로 섬유질을 조금 끊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무도 준비를 해놓고 편편하게 펴요. 더 먹기 좋게. 네, 포크 하나 준비하세요. 아. 이렇게 아. 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먹기도 좋고. 그렇죠. 저 부드러워지는 부드럽고. 거죠. 네. 근데 잎 쪽으로 말고 줄기 쪽으로만. 이건 다 떨어져 버리겠네, 그죠? 네. 아. 그럼 연해지죠. 그렇죠. 많이 연해지죠. 이렇게 놓고 또 여기도 제가 해놨던 이렇게 좀 거. 미리 좀 해놨어요. 네. 이것도 이렇게. 그렇게 양 많이 해도 괜찮아요? 네. 제가 힘이 세요. 자,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세요.
이래야 굉장히 된장 양념이 속 안에 잘 배어요. 만약에 두꺼운 채로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잘 배이지 않아요. 그러면 양념이 좀 겉돌겠죠. 네. 그리고 양념이 겉돌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약간 고기에 그럼- 칼집 내는 느낌으로 그죠? 네, 다 됐다 생각하면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한 3cm 길이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저 크기가 딱 저걸로 비빔밥에 먹을 때도 숟가락이 얹혀 네.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담아야 되는데 담기 전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비빌 때, 버무릴 때 양념장을 아예 이 그릇에다가 만들어야 그릇을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랬으면 된장을 좀 넣어야 되니까 시판하는 된장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된장 넣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시판하는 된장이에요. 네. 시판하는 된장에는 약간의 단맛이 있어요. 단맛이 있다는 거 감안을 하고 이제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다가 다진 파하고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은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념할 때 다진 마늘을 한 큰술 넣었다 그러면 된장을 쓰는 다진 마늘이면 반 큰술만 넣으시면 돼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된장의 향이 마늘을 많이 넣게 되면 좀 없어지거든요. 그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네. 물을 한 컵을 한 큰술을 같이 넣으세요. 그래야 좀 풀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밥새우가 있죠. 밥새우가 우리가 한번 볶았긴 했지만 그래도 살짝 비린내가 요 나무라고 했을 때 날 수도 있으니까 요 맛술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색깔을 좀 넣어주는 게 예뻐요. 여기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걸 잘 섞어요. 약간 풀어주는 느낌으로 그렇죠. 섞으면 되죠. 네. 근데 이 열무랑 된장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늘 맞아요. 보면은.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저거 맛도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네. 요거 아주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지 마시고 물기를 좀 빼주셔야 돼요. 네. 꾹 짜서. 어이구야.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도 아까 제가 포크로 한 번씩 내렸기 때문에 수분감이 좀 있어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것도 한번. 이야, 세게 쫙 짜시네. 워낙 주부님들이요 남는 게 힘밖에 없어요. 저 정도면 거의 착즙 수준인데.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이제 가져다가 이제 무치는데 그냥 무치지 마시고요. 아까 밥새우 있었잖아요. 지금 들어가는구나. 밥새우랑 같이 해서 무쳐주세요. 요거 들어간 맛이 또 궁금해요. 굉장히 고소해요. 음. 네, 그래서 이거 조물조물 묻혀요. 밥새우가 막 크게 씹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리새우 안 쓰고 밥새우 쓰는 거예요. 아, 보리새우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또 보리새우 있다고 또 안 먹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밥새우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조물조물 묻혔어요. 저기에 밥새우의 향이 맛이 어떨지 그치요. 궁금하긴 해요. 그게 지금. 궁금하죠. 네. 자, 지금 여기 다 묻혀졌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나머지만 하면 돼요. 요거 참기름 또는 들기름 넣어주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에 참기름 한 그리고 깻가루도 깻가루. 이렇게 넣어주세요. 바퀴. 향 넘어온다. 그렇죠. 향이 왔어, 너무 좋죠. 왔어. 왔어, 맨. 와,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바로 그냥 뜨거운 밥에다가 올려서 잡수시면 되는데 요거 그냥 비빔밥으로 잡수셔도 맛있겠죠? 네. 네. 자, 그럼 접시에다가 한번 제가 담아 볼게요. 밥도둑인데 이거 금방 다 먹겠는데요. 네. 이렇게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잡숴 보세요. 네. 열무, 된장, 나물입니다. 네. 요때 딱이네. 이 열무는 저는 진짜 김치로만 먹어봐서 이 된장나물 맛이 너무 궁금해요. 일단 그 향이 너무 고소한 좋다. 향이 한번 싹 올라오는데. 네. 저 굉장히 고소하죠? 그 고소한 향이 있어야지 맛있어요. 와, 고소하고 연하네요. 네. 제가 데쳤잖아요. 네. 그리고 포크로 한번 섬유질을 끊어줬잖아요.
우리가 그냥 열무로 무치는 것도 굉장히 맛있지만 이렇게 밥새우를 넣고 무쳐주는 것도 조금 색다른 방법이에요. 이 밥새우 향이 올라오는 그게 또 묘미인 것 같아요. 살짝 느껴지는데요. 딱 봤을 때는 너무 건강한 맛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밥도둑이란 말이 딱 맞아요. 입맛을 싹 돋우면서 자꾸 손이 가는 맛? 맞아요. 자꾸 손이 가죠. 이게 새우 향이 이렇게 엄청 강하진 않고 약간 은은하거든요. 그거야.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은은하게 있어야지만 훨씬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밥새우가 들어가서 고소한 감칠맛이 나네요. 네. 그리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자꾸 청 올라오죠. 네. 아, 요거는 입안으로. 올려 먹는 것뿐 아니라 그냥 참기름 조금 더 넣고 쓱쓱 같이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비빔밥처럼. 네. 맛있다. 좀 맛있네요, 이거. 야, 이거는 우리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것 같고요. 건강에도 좋으니까. 요거는 남녀노소가 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맛으로 제가 그래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전혀 그 이질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이기도 하고.